80년대 울릉도의 처녀 귀신. 이번 이야기는 1984년도 여름방학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리 잘 기억하냐고 하신다면 대학 신입생 때 이야기거든요. 제가 84학번이지요. 저도 20살 파릇파릇한 새내기였던 때가 있었답니다. 전 대학을 대구에서 다녔답니다.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에 입학을 하여 음주도 배우면서 금욕적인 학생다운 생활을 하던 모범생이었지요. 저는 전공이 간신히 1학년 때만 놀 수 있는 학과다 보니 정말 시간만 나면 미친 듯이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총장님의 사랑의 편지는 안 받았어요. 흔히들 다른 말로 학사경고라 하지요.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고 전 그 시절 꿈꾸었던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울릉도였죠. 지금까지도 제주도는 여러 번 갔어도 울릉도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요. 목적지를 정한 저는 포항에 사는 과동기에게 전화를 했고 그 집에서 하루 지내며 친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넙죽하고 받아 먹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땐 포항은 집안이 불러 몇 층 이상은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더군요. 낮은 건물들이 들어찬 거리의 풍경이 참 이채로웠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배는 밤에 출발하여 배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도착을 하던 큰 배였어요. 저는 그날 밤 귀신보다 훨씬 무서운 배멀미를 경험해야 했고 친구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해주셨던 그날 저녁밥에 반찬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토가 나오려 하네요. 제 울릉도 여행 계획은 이랬습니다. 도착하면 해안을 따라 걸어서 울릉도를 일주하는 거였는데 1박 2일의 코스였어요. 이른 아침에 울릉도의 중심인 도동항에 도착하여 방을 잡으라고 호객하시는 분들을 지나 오른편에 있는 저동항 쪽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땐 울릉도 일주도로 공사를 시작하던 초기였어요. 울릉도는 진짜 하나의 바위 같았죠. 해안을 따라 절벽을 깨면서 도로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동을 지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길은 끊어지고 산과 절벽으로 이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울릉도엔 뱀은 없으니 그나마 산길과 불길을 마음 놓고 헤치고 갈 순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해안 초소에도 들리고 마을도 지나고 아줌마들한테 놀림도 받고 지금 분들은 모르실 그 시절의 생활상이라 생각하고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강타한 메가톤급 유행이 있었으니 그 이름 찬란한 짱구 파마였습니다. 남녀 할 거 없이 남녀가 구분 안 가는 디스코 바지와 머리 스타일인 짱구 파마는 거리를 온통 거대한 브로콜리 밭으로 변모시켰고 저도 그 파마를 했었는데 술 취한 휴가 나온 군인 하나가 제 뒷 모습을 보고 여잔 줄 알고 저희 집까지 쫓아온 적이 있지요. 진짜 많이 취한 듯 하네요. 저는 그 당시 TV에 자주 나오는 미스터 파마라는 남자 모델 같은 머리를 기대했었는데 동래미 장원에서 했더니 현실은 마이콜이었지요. 아무튼 남자가 파마한 것을 처음 보신 동네 아주머니들이 남자가 파마를 했다고 놀렸어요. 그렇게 외로워도 씩씩하게 걷던 저는 해가 떨어질 저녁이 되어서 체력이 바닥이 났고 더 이상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마을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지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도동의 반대편 쪽에 있던 마을이었고 하루 동안 섬을 60%쯤 돌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실수였던 것이 그곳에서 민박을 구한다는 아니란 생각이었는데 마을에 도착하니 이미 어두워진 데다 그 마을은 민박은 없을 것 같은 전형적인 어촌이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았던 저는 그 마을에 하나 있는 교회를 보고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불쌍한 피난민의 표정으로 계십니까? 라고 문 앞에서 문을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교회 한 채 문이 열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딸이 나왔어요. 여행 온 학생인데 딸이 어두워 민박을 구하질 못했으니 아무 곳이나 좋으니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교회의 종로 바로 밑에 있는 종탑방을 내주시고 이부자리도 주시더라고요. 그땐 지금만큼 사회가 각박하고 무섭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고마웠지요. 배도 많이 고팠지만 밥까지 달라고 할 정도로 염치는 없어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한 몸에 금방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파 잠에서 깬 거였어요. 그래서 열린 창문 밖으로 바깥의 밤바다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마을길 옆에 있는 교회 종탑방에서 창문으로 바라보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런 위치였죠. 바다와는 50m 정도였습니다. 모래 대신 주먹만한 돌들로 해안이 이루어져 있었죠. 줄인 배를 부여잡고 멍하니 바닷가를 보는데 해변을 따라 어떤 아가씨가 걸어오더라고요. 전 이 늦은 시간에 웬 아가씨가 하는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해변을 걸었고 교회 앞에 일직선으로 보이는 장소까지 와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보고 있는 걸 이미 안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감정 없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 저랑 그녀의 눈빛 교환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녀는 바다 쪽으로 뒤돌아서더니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원래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팬티만 입고 자는 버릇이 있거든요. 전 너무 놀라 황급히 옆에 벗어놓은 티와 바지를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그 여자가 자살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말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그녀를 계속 보면서 옷을 입다가 불현듯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의 사이가 멀지도 않은데 돌멩이로 이루어진 해안을 걸으면서 아무런 소리가 나질 않았다는 거였죠. 아무리 가벼운 여자라도 그렇게 쥐 죽은 듯 고요한 새벽에 돌밭을 걸으면 당연히 소리가 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다가 그 더운 여름에 창문을 살며시 닫아버렸습니다. 그녀가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데 전혀 몸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울릉도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울릉도는 망망대해에 외로이 떠 있는 섬입니다. 섬 주변이 굉장히 가파라 몇 군데 해수욕장으로 쓰이는 곳 이외엔 10m만 들어가도 사람 키는 우습게 넘지요. 전 창문을 닫고 방에 불을 재빨리 켠 후 창문 밑에 숨어 있었지요. 시간이 좀 지난 후 몹쓸 호기심 때문에 창턱을 부여잡고 고개를 빼꼼히 들어 바깥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종탑방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계시대요. 그러더니 제게 내려오라고 천천히 손짓을 했습니다. 방바닥에 몸을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려와 라고 말이죠. 전 귀를 막고 무서워 떨다 지쳐 또 잠이 들었고 아침에 목사님의 어린 딸이 밥 먹으라고 말하는 소리에 깼고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창문 밑에서 자고 있냐고 말이죠. 아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오징어회 무침이랑 아침을 먹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 안 재워주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왜 재워주신 거냐고 여쭈었더니 거절하면 금방 쓰러져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다고 재워줘야만 할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무슨 족이 있으셨나? 식사 후 사모님이 어린 딸에게 오빠한테 마을을 구경시켜주라고 하니 꼬마가 제 손을 잡고 마을 구경을 시켜준다고 나가 어젯밤 그녀를 목격한 위치에도 가보고 그 아이랑 방파제에도 가보았는데 방파제에 잠시 앉아 그 아이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긴 뭐해서 바다를 보고 여기에 누구 빠진 적 없어? 하고 물어보니 아니 없는데 라고 쿨한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목사님 부부와 꼬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도동으로 다시 와 그날 오후 떠나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기가 급변하여 폭풍이 몰아쳐 급히 민박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안 맞는 일기예보가 그 시절은 오죽했겠어요. 무려 3일이나 계속된 출항 금지로 폭우가 쏟아지는 울릉도에서 민박집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지요. 거기다 민박료를 내고 나자 해상 이외엔 몇 푼 남지 않아 민박집에 냄비를 빌려 라면을 끓여 먹거나 불쌍해 보여서 차려주신 민박집 아줌마의 밥상으로 겨우 연명했지요. 그런데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 여자가 또 찾아왔어요. 민박집 제 방 앞이 바로 마당이었는데 밤에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이 들려 있을 때였습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는 시끄러운 빗소리에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어제 머릿속에 울리던 그 목소리. 방에 들어가도 될까? 아무리 귀신과 사람 사이라도 남녀가 유별하거늘. 난 아직 여자랑 한 방에서 밤을 지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죠. 사실은 그녀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3일 밤을 잠도 못 자고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포항으로 겨우 기어 나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 안에선 골아 떨어져서 배 멀미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완전 산거지에 폭탄 맞은 마이골골을 하고 기양한 제 몰골에 모성애를 느낀 첫사랑과 사랑을 시작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되긴 하였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